안녕하세요. 오늘은 C#12에 도입된 가장 강력한 신문법, 컬렉션식을 다루겠습니다. 같은 대괄호 123 한 표기가 배열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리스트에서는 애드 호출 없이 내부 배열에 직접 쓰기로, 스펜에서는 스택 할당으로 각각 다르게 컴파일됩니다. 컴파일러가 받는 변수 타입을 보고 가장 효율적인 IL을 골라서 만들어주는 거죠. 오늘은 이 변환 규칙을 IL 레벨에서 직접 확인하면서 핫패스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풀어보겠습니다. C#11까지 컬렉션을 만드는 방법은 너무 많았습니다. 7줄을 보세요. 첫 번째 줄은 뉴인트 대괄호로 명시, 두 번째 줄은 타입 추론, 세 번째 줄은 변수 선언에서만 가능한 중괄호 표기, 네 번째 줄은 리스트 명시 생성, 다섯 번째 줄은 C#9의 타겟 타입드 뉴, 여섯 번째 줄은 스택 얼록, 일곱 번째 줄은 I enumerable 우회. 같은 123이라는 데이터를 만드는데 표기법만 7가지였죠. 이게 C#12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다음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C#12부터는 모두 같은 표기, 대괄호 123 한 줄입니다. 첫 번째 줄 배열, 두 번째 줄 리스트, 세 번째 줄 스팬, 네 번째 줄 I enumerable, 다섯 번째 줄 read only span, 여섯 번째 줄 해시셋까지 받는 타입만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한 글자 줄여주는 게 아닙니다. 컴파일러가 대상 타입을 보고 가장 효율적인 IL을 골라 생성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 IL 레벨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유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배달 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그릇 모양을 신경 쓰지 않고 단무지, 김밥, 콜라 한 줄만 적습니다. 가게가 알아서 김밥은 김밥통에, 콜라는 컵에, 단무지는 작은 용기에 담아주죠. 컬렉션식 대괄호 123도 같은 사고방식입니다. 데이터 목록만 적으면 컴파일러가 받는 변수 타입에 맞춰 적절한 그릇을 골라 채워줍니다. 그릇이 배열이냐, 리스트냐, 스팬이냐에 따라 IL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변환 규칙을 한눈에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첫째, T 배열은 UArray와 Initialize Array로 기존 UT 대괄호 표기와 동일한 IL이 만들어집니다. 둘째, 리스트 T는 New List Capacity에 컬렉션 마샬덤, setCount와 age span으로 직접 쓰기. 셋째, 스팬과 read only span은 컴파일러가 자동 생성한 inline array n 구조체를 스택에 만듭니다. 알록형이죠. 넷째, I enumerable은 배열 더하기 읽기 전용 래퍼 2개째. 다섯째, 빈 컬렉션식 대괄호는 array.empty 단일 호출로 알록 0. 여섯째, 사용자 정의 타입은 컬렉션 빌더 특성으로 지정한 빌더 메서드가 호출됩니다. 이 그림이 변환 규칙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가운데 위쪽 대괄호 123 한 표기가 4가지 다른 결과로 갈라지죠. 왼쪽 첫 번째 박스 인터 어레이는 뉴 어레이 더하기 이니셜라이즈 어레이로 힙 알록 1개. 두 번째 박스 리스트는 뉴 리스트 캐파시티 더하기 setCount와 age span으로 내부 배열에 직접 쓰기 힙 알록 2개. 세 번째 초록 박스 스팬은 컴파일러 자동 생성 인라인 어레이 구조체로 스택에 보관 힙 알록 0개. 네 번째 박스 I enumerable은 배열 더하기 읽기 전용 래퍼로 힙 알록 2개. 같은 한 표기가 어떤 변수에 담기느냐에 따라 알록 0부터 2까지 갈리는 겁니다. 이제 타입별 IL 변환을 직접 확인합니다. 첫 번째 줄은 yes, 스타일, 뉴인트 대괄호 123. 두 번째 줄은 새 스타일, 그냥 대괄호 123. 두 메서드의 IL이 한 글자도 다르지 않다는 게 결론입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new array로 길이 3배열을 할당하고 여섯 번째 줄에 이니셜라이즈 어레이로 사전 정의된 12바이트 데이터 블록을 통째로 복사합니다. 옛 표기와 새 표기가 정확히 같은 IL이라 배열 대상에서는 새 컬렉션식이 추가 비용도 추가 최적화도 없습니다. 그냥 코드가 짧아질 뿐이죠. 다만 가독성은 분명히 좋아집니다. 여기서 신입 개발자분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리스트 비등호 대괄호 123 한 줄, 단순히 new 리스트 중괄호 123 즉 내부적으로 add 1 add 2 add 3을 부르는 코드로 컴파일 될 거라 예상하시죠. 그런데 실제 IL은 완전히 다릅니다. 직접 보면 충격적입니다. IL을 보세요. 두 번째 줄 new list capacity 정수 생성자를 호출해서 capacity 3으로 미리 생성합니다. 네 번째 줄 컬렉션 마샬점 setCount를 호출해서 count를 3으로 한 번에 설정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줄 컬렉션 마샬점 age span으로 리스트의 내부 배열을 스팬으로 노출시키죠. 그 다음부터는 스팬 위에 인덱스로 직접 값을 박아넣습니다. add 정수 메서드 호출이 IL 어디에도 없죠. 컴파일러는 컬렉션 마샬이라는 시스템 API를 통해 리스트의 내부 배열을 직접 가져와서 인덱스로 값을 박아넣습니다. add를 n번 부르는 것보다 빠르고
캐파시티도 정확히 3으로 시작해 내부 배열 제할 땅이 없죠. 즉, 이전의 뉴리스트 중괄호 표기보다 새 컬렉션식이 더 빠른 IL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진짜 강력한 케이스, 스팬입니다. 세 번째 줄, 스팬 정수 S 등호 대괄호 123. 그리고 다섯 번째 줄에서 일반 대열처럼 인덱스로 순회합니다. 코드만 보면 단순한데 IL을 보시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네 번째 줄을 보세요. 인라인 어레이 3 정수.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생성한 3칸 짜릿값 타입 구조체가 메서드 지역 변수로 잡힙니다. 아홉 번째 줄에서 init obj로 스택 위 인라인 배열을 0으로 클리어하고 11번째 줄에 인라인 어레이 엘러먼트 레프 호출로 각 요소에 직접 씁니다. 핵심은 인라인 어레이 3정수가 메서드 지역 변수, 즉 스택에 머무른다는 점입니다. 힙에 가지 않으니 지시가 관여하지 않죠. 마지막 16번째 줄에서 인라인 어레이 에이즈 스팬으로 그 인라인 배열을 스팬으로 변환합니다. 스팬은 그 스택 위를 가리키는 비율뿐이라 지시가 관여하지 않죠. 즉, 스팬 정수 S 등호 대괄호 123 한 줄이 제로 알록이라는 뜻입니다. 업데이트 안에 매 프레임 바가도 지시가 한가합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함정 하나. 컬렉션식 대괄호가 항상 제로 알록은 아닙니다. 방금 본 제로 알록은 스팬이나 리드온리 스팬이 대상일 때만이죠. 인트 어레이로 받거나 리스트로 받으면 여전히 힙의 새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핫패스에서 제로 알록이 목적이면 받는 변수 타입을 반드시 스팬으로 적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빈 컬렉션식도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줄, 어레이를 반환하는데 그냥 빈 대괄호 한 줄. 이건 어떻게 컴파일 될까요? 첫 번째 줄을 보세요. array.empty 정수 단일 호출로 컴파일 됩니다. array.empty는 타입별로 미리 만들어진 단 하나의 인스턴스를 재사용하니까 알록이 0이죠. 신입 개발자분들이 자주 쓰시는 뉴인트 대괄호 0, 즉 빈 배열 생성자보다 좋습니다. 빈 배열을 반환할 때는 그냥 빈 대괄호 한 줄을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iEnumerable 케이스. 첫 번째 줄, iEnumerable 정수를 반환하는데 대괄호 123을 그대로 씁니다. 짧고 깔끔해 보이지만 IL은 무겁습니다. 첫 번째 줄에 뉴어레이로 배열 알록,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에서 컴파일러가 생성한 읽기 전용 래퍼 클래스를 new obj로 또 만듭니다. 단순히 배열을 그대로 노출하면 호출자가 인트 어레이로 다운캐스팅한 뒤 변조할 수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해 래퍼로 한 겹 감싸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iEnumerable 정수 등호 대괄호 123 한 줄이 알록 2개를 만드는 거죠. 단순한 인터페이스 노출의 비용이 IL에 그대로 보입니다. 이제 전개 연산자 도트입니다. 첫 번째 줄, 두 배열 A와 B 사이에 99를 끼워서 세 배열로 만드는 코드 A, 99, B 한 줄로 합치기와 끼워 넣기를 동시에 해버리죠. 이게 어떻게 컴파일 되는지 보세요. 단계가 4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섯 번째 줄에서 A.length 더하기 B.length 더하기 1로 결과 배열의 정확한 길이를 한 번에 계산해서 뉴어레이로 잡습니다. 두 번째, 11번째 줄 A를 리드온리 스팬으로 만들어 결과의 앞부분에 카피투로 한 번에 복사합니다. 세 번째, 14번째 줄에서 가운데 단일 요소 99를 STLM I4로 직접 박습니다. 네 번째, 17번째 줄에서 B도 같은 방식으로 카피투로 결과 배열의 뒷부분에 복사합니다. 핵심은 카피투가 루프 없이 메모리 복사 수준으로 동작한다는 점이죠. CPU 입장에서는 mem카피에 가까워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결과 배열은 한 번만 정확한 크기로 잡히니 array.resize 같은 제할당이 없습니다. 비교를 위해 옛 표기로 같은 동작을 손으로 쓰면 이렇게 5줄이 됩니다. 두 번째 줄에서 정확한 크기로 배열 생성, 세 번째 줄에서 A를 복사, 네 번째 줄에서 99를 끼워 넣고, 다섯 번째 줄에서 B를 복사한 뒤 여섯 번째 줄에서 반환. 전개 연산자 한 줄이 정확히 5줄과 동등한 IL을 만들어줍니다.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가장 빠른 형태로 풀어주는 게 컬렉션식의 진짜 가치죠. 유니티 핫패스에서 컬렉션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봅니다. 비포 코드의 네 번째 줄, 매 호출 뉴 리스트 중괄호 표기로 5개의 임시 데이터를 만듭니다. 매 프레임 호출되면 매 프레임 리스트와 내부 배열 두 객체가 알록되죠. 애프터 코드의 13번째 줄, 같은 데이터를 스팬 정수 등호 대괄호로 받습니다. 이러면 스택 위 인라인 어레이로 만들어져서 힙 알록이 0입니다. 그리고 안쪽 루프는 일반 배열처럼 인덱스로 순회 가능하죠. 같은 동작이지만 지시 부담이 0과 2로 갈리는 겁니다.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맥스 알록은 리스트 1개와 내부 배열 1개, 합 2개의 힙 알록, 맥스논 알록은 0개입니다. 유니티 업데이트 같은 매 프레임 호출 경로에서 짧은 16개 이하의 임시 데이터를 다룬다면
스팬 컬렉션식을 첫 번째 선택지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배열보다도 GC가 한가하고 코드는 더 짧죠. 한 가지 더 API 설계 팁입니다. 두 번째 줄처럼 메서드 시그니처가 iNumerable 정수면 호출자가 컬렉션식을 그대로 넘겨도 알록 2개가 발생합니다. 여섯 번째 줄처럼 시그니처를 리드 온리 스팬 정수로 바꾸면 같은 호출이 알록 0이 되죠. 단넷 구호 환경에서 새로 짜는 API의 시그니처를 이렇게 설계하시는 게 일반적인 권장사항입니다. 이제 함정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첫 번째 줄처럼 바엑스 등호 대괄호 123은 컴파일 오류입니다. 컬렉션식은 대상 타입에 따라 변환 결과가 달라지는 문법이라 타입 추론만으로는 결정이 불가능하거든요. 두 번째 줄처럼 명시적 타입을 적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방금 본 iNumerable 케이스입니다. 단순히 인터페이스로 노출만 하고 싶었는데 알록이 2개나 발생하는 거죠. 핫패스에서 인터페이스 노출이 목적이라면 인트 어레이로 받아서 그대로 반환하는 편이 더 가볍습니다. 다만 호출자가 변조할 위험은 있죠. 제로 알록이 우선이라면 시그니처를 리드 온리 스팬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함정. 세 번째 줄처럼 스팬을 클래스 필드에 캐시하려고 하면 컴파일 오류입니다. 스팬의 제로 알록 마법은 메서드 지역 변수일 때만 가능하거든요. 클래스 필드로 컬렉션식을 캐시하고 싶다면 인트 어레이로 받거나 메모리 T를 사용하시거나 인스턴스 인라인 배열을 직접 정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함정. 첫 번째와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사용자 정의 클래스 myback T를 만들고 그냥 대괄호 123을 대입하면 컴파일 오류입니다. 여섯 번째 줄처럼 컬렉션 빌더 특성을 클래스에 붙여서 빌더 메서드를 지정해줘야 컬렉션식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18번째 줄처럼 동일한 컬렉션식이 mybackbuilder.create read-only-span 정수 호출로 자동 변환됩니다. 빌더 메서드는 read-only-span t를 받아 객체를 만드는 정적 메서드여야 하고 컴파일러가 대괄호 123을 만나면 자동으로 그 빌더를 호출하죠. 사용자 정의 컬렉션을 만드시는 분은 이 패턴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C# 버전별 변화를 정리하면 1.0의 뉴인트 대괄호부터 3.0의 타입 추론, 9.0의 타겟 타입 등 6까지 표기는 점점 짧아져 왔습니다. 12에서 마침내 대괄호 123 컬렉션식이 도입되고 전개 연산자 도트가 함께 들어왔죠. 13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파람스 매개 변수가 리드 온리 스팬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C# 13의 변화를 코드로 보면 두 번째 줄처럼 API에 파람스 리드 온리 스팬 정수를 적으면 호출자가 다섯 번째 줄처럼 콤마 구분 인자나 여섯 번째 줄처럼 컬렉션식 둘 다로 호출할 수 있고 둘 다 알록 0입니다. 이전 파람스 인트 대괄호는 매 호출 3배열을 만들었던 반면 파람스 리드 온리 스팬은 컴파일러가 인라인 배열로 처리하니까 핫패스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죠.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같은 대괄호 123이 받는 타입에 따라 IL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핫패스 제로 알록이 목적이면 반드시 스팬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용자 정의 컬렉션은 컬렉션 빌더 특성으로 빌더 메서드를 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